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 이동 위성통신의 챕터 3 임피던스 정화,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매칭한다는 건 정합한다는 것인데요. 정합은 서로 다른 매체를 결합시킨다는 의미로서 매체 간에 정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합이 잘 되었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데 그를 위한 어떤 수치가 필요하고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사계수, 정제파비에 대한 개념과 공식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임피던스 정업은 이미 많이 나왔고요. 무선통신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에서는 기본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보면 75ohm의 동축 케이블과 205ohm의 동축 케이블 서로 이제 그 저항이 틀린 건데요. 연결했을 때 신호는 어떻게 되는가?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스 현상이라고 하고요. 찌그러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부정합이 발생하는 거고, TV 고스트를 기준해서 TV인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신호가 아예 안 보이겠죠. 카메라나 텔레비전의 고스팅 현상에서는 카메라나 텔레비전 등의 이미지가 겹쳐서 표시된 현상으로 거의 시청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서울 인천 간에 포설된 세심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를 측정했더니 개방 임피던스가 15ohm이었고 단락 임피던스가 100ohm이었다.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Z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특성 임피던스 Z2는 개방 임피던스와 단락 임피던스를 곱해서 루트를 쓰여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25랑 100을 줬기 때문에 25랑 100을 곱해서 2500이 되고 루트를 나오면 55ohm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도 같은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혹시나 나올까봐 풀어봅니다.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Z0가 55ohm, 개방 임피던스가 100ohm이었다. 단락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거꾸로 특성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거꾸로 넣어서 풀면은 이건 25ohm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두 문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문제 4번 특성 임피던스가 55ohm, 케이블과 75ohm인 케이블이 접속했을 경우 반사계수, 정제파비, 반사 전력대, 입사 전력은 몇 프로인지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은 반사계수는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다. 그래서 75 플러스 50에 75 마이너스 50을 하면은 반사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를 그 정제파비를 구하면은 여기 보면은 1 마이너스 반사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로 푸는데요. 거꾸로 반사계수는 이걸 치환해서 풀면은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로 여기 그 정제파비가 되는 거죠. 반사계수를 정제파비로 풀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사계수를 여기 반사계수 이 공식에 넣어서 풀면은 1-0.2분의 1 플러스 0.2가 돼서 1.5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반사계수는 정제파비 플러스 1분의 정제파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계수는 거꾸로 1 마이너스 정제파비는 거꾸로 1 마이너스 반사계수분의 1 플러스 요 반사계수가 되겠습니다. 두 개 공식 꼭 갖고 하시고요. 그래서 반사 전력 대 입사 전력의 어떤 비를 구하려고 했는데 반사계수는 입사 전력과 반사 전력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 전력과 입사 전력을 한 요 반사계수가 0.2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0.1 넣어주고 얘를 루트를 베끼기 위해서 제곱해서 풀었으면 입사 전력분의 반사 전력은 0.04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 전력 대 입사 전력은 약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반사계수의 입사 전력과 반사 전력의 루프로에서 하는 요 공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특성 임피던스가 55ohm, 케이블 75ohm 똑같네요. 접속하고 55ohm용 케이블과 임피던스 75ohm용을 직접 접속해서 반사계수와 VSWR을 구하고 반사 전력은 입사 전력이 몇 프로가 되는가? 위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풀면 되고요. 부하 임피던스 분의 특성 임피던스를 더해서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 빼주면 되니까
예, 반사 계수는 0.2 위와 같이 똑같이 구할 수 있고요. 정제파 B는 1 마이너스 반사 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 계수에서 위에랑 똑같이 1.5가 나오고, 반사 계수는 입사 전력분의 반사 계수의 루트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면 4% 나와서, 이 문제랑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문제의 형식이 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키워드만 해서 푸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6번 장비는 입사적이 8W고 정제파비가 1.5인 경우 반사파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정제파비에서 1 마이너스 반사기 부수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에서 이걸 써서 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아까 얘기한 반사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로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제파비가 1.5니까 1.5 더하기 1분의 1.5 빼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0.2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계수는 입사전력분의 반사전력의 루트를 씌워서 0.1을 대입해서 풀고 양쪽에 제곱을 해서 풀어주면은 0.32W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사계수, 반사순실, 정제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크게 이제 진행파와 정제파가 있는데요. 진행파, 정제파. 정제파는 이제 가만히 서 있는 팔에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진행파는 이게 무한정 선로에서 계속 진행하는 파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이 별도로, 임피던스 정합이 있으면 이제 반사파가 돌아와서 동의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제파냐 아니냐 또 얘기가 되는데, 계속 진행하는 무한정 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사파가 없는 선로를 이제 진행파라고 그래요. 정제파는 이제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정합이 안 돼서 입사파와 이 반사파가 서로 합성되는 파예요. 그래서 합성이 돼서 마치 그 하나의 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제파가 있고 이렇게 진행파가 있죠. 진행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가 계속 가는 거죠. 0, 파이, 2파이, 3파이. 근데 좀 파가 약해지겠죠. 무한장설로 라고 하고, 정제파는 파가 이렇게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얘가 부딪혀서 위상이 변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제파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더해져서 이거를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된 파다.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서로 어디서나 이상이 같으면 동이상이라죠.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손실이 올라가는 거고. 진행파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선로다, 또는 임피던스 매칭이 됐다, 리턴이 없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이 됐다. 그래서 위상이 서로 위치마다 달라요. 이렇게 위상이 달라요. 계속 이렇게 변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사 계수가 나오죠. 반사 계수 세타는 V 포워드분의 V 리워드, 전력을 하면은 P 포워드분의 P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하냐 전력을 기준으로 하냐, ZL-Z5분의 ZL 플러스 Z5, ZL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포워드이기 때문에 반사파니까 반사 계수니까 합쳐져서 다시 오는 거니까. 정제파는 정제파 B가 있죠. 얘는 볼테이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트라고 그래요. 웨이브 레이쇼. 그래서 정제파 P는 V 포워드 마이너스 V 리워드 분의
V 포워드 플러스 V 리워드. 그래서 얘를 V 포워드로 나누면 1 마이너스 V 포워드 분의 V 리워드 1 플러스 V 포워드 분의 V 리워드가 돼서 이게 이제 그 반사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 손실이다 라고 하면은 10 로그 PL 분의 PR 분의 P 포워드. 그래서 얘는 10 로그 PL 분의 P 포워드. 그래서 20 로그 여기 세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반사계수 정제파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10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25점짜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파 반사파에 대해서 쭉 이제 언급을 하고, 이 정제파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압에 의한 정제파비 있어요. 전압 반사. 또 전류에 의한 반사 계수를 또 고민할 수 있고, 전압에 의한 반사는 여기 진행파분의 반사파가 되는 거니까 포워드분의 V 마이너스가 돼서 ZR 플러스 Z5분의 ZR 마이너스 Z5가 되는 거고, 전류에 의한 것도 I 플러스 분의 I 마이너스 보면은 여기는 ZO 플러스 ZR 분의 ZO 마이너스 ZR이 돼서 서로 반대죠. R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 V가 되는 거죠.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ZR이 0인 경우 또는 ZR이 무한대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ZR이 0이다 하면은 수신단이 단락된 거예요. 수신단이 단락됐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V는 마이너스 1이고 I는 플러스 1이고, 반대인 경우 ZR이 무한대인 경우는 PV는 1이고 PI는 뭐 마이너스 1이어서 이 식이 좀 이렇게 좀 변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진행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한정 급전선이라든지 SWR이 스탠딩 웨이브 레이트가 1인 경우라든지, ZR은 Z5분의 ZL이 돼서 이것이 1인 급전선이 진행파가 존재하는 거고, 정제파는 ZR하고 Z5가 같지 않아서 리턴되는 신호 때문에 이제 마치 하나의 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간단히 비교만 해보고 마무리 할게요. 진행파가 있고 정제파가 있죠. Z5는 ZR이고 Z5는 ZR이 아니고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얘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있고, 앞서 간단히 했죠. 반사파가 함께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전류 분포 또는 위상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류 위상이 진행파는 어디서나 다르죠. 어디서나 다르고, 전류 분포는 이제 어디서나 같은 거예요. 반대. 정제파는 전류 분포가 어디서나 다르고 위상이 어디서나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손실, 진행파는 당연히 손실이 적죠. 손실이 큰 거고, 지향성 단방향이고 얘는 양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문제 7번 똑같은 문제죠. 정제파비가 1.5일 때 반사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여기 S는 1-타분의 1 플러스 반사 계수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제파비가 저기 1.5니까 반사 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로 해서 보면 1.5 플러스 1분의 1.5 마이너스 1,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요 위에 거 하나만 외우던지 아니면 두 개 다 외워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0.1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풀면은 2.5분의 0.5가 돼서 25분의 5로 풀면은 5일은 55, 25에서 5분의 1에서 0.2가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8번. 구축대 안테나에서 사용전 검사에 요구된 정제파비가 S가 1.5고 방향성 결합비를 이용해서 진행파 전력 측정했더니 16W였다. 반사전력 구하시오라고 해서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쉽게 구할 수 있죠. 정제파비가 1.5니까 세타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을 해서 풀면 되니까 여기도 2.5분의 0.5가 돼서 여기도 0.2가 나오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반사계수는 입사전력분의 반사전력의 루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파의 전력을 측정했더니 16W였다. 그래서 입사전력이 16W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0.2를 그 제곱해주면 0.04에 16W분의 여기 X가 돼서 이 X를 풀어주면은 0.64W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9번 방향성 결합비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진행파 전력을 측정했더니 16W였다. 똑같은 문제네요. VSWR이 1.5가 돼서 반사파의 전력은 몇 W가 되는가? 그 묻는 방식이 틀리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책에다 한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반사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 이걸 추가해서 풀면은 0.2가 나오고 0.2를 넣어서 풀면 0.64W가 해서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스펙트럼 분석기와 함께 RF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필수 장비인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는 이미 알고 있는 기준 신호를 고주파 시스템 회로에서 인가하여 특성 임피던스 측면에서 분석한 장비이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의 주요 기능 4가지 쓰시라고 했습니다. 왼쪽 같이 틀린 거고요. 주로 그 정제파비 VSWR 볼테이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를 측정하고요. 반사 손실, 삽입 손실, 이득, S 파라미터, 입출력 임피던스, 복사 패턴, 타임 딜레이 등을 측정합니다. 정리하시고요. 문제 15번 아래 정제파비를 측정한 파형이다.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포인트 1에서 반사계수 구하시오. 포인트 1 2.048에서 이게 VSWR죠. VSWR이 1.9684다. 포인트 2에서는 VSWR이 2.0175다. 그거 넣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1.9684 더하기 1에 1.9684 마이너스 1 하면은 0.3303을 그 계산해서 풀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포인트 2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풀면은 2.0175를 넣어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문제에서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반사계수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전달이 잘 되는지 설명하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클수록 반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반사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반사가 적게 나와야 돼. 신호가 가다가 반사가 거의 없어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포인트 1의 반사 개수가 더 낮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포인트 1이 포인트 2보다 반사 개수가 적어서 신호 전달이 더 잘 된다.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2번 포인트 B에서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주파수가 2.6GHz고 정제파비가 2.0175일 때 반사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반사계수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로 이거 치환해서 풀어주면은 0.34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은 2.0175 더하기 1분의 2.0175 마이너스 1 이것을 풀어주면은 0.34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아래는 수신기는 안테나의 LNA에 대한 임피던스, 로노이즈 앰플리튜드에 대한 임피던스 정합을 나타낸 것이다. 정제파비를 참조해서 파트 1의 지점에서 반사계수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반사계수 다시 계속 나오네요. 1 마이너스 반사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가 되는 거고, 반사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포인트 1인 지점에서 반사계수가 1대 1.2407이기 때문에 여기서 1.2407 넣어서 풀면은 반사계수는 1.2407 더하기 1분의 1.2407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2407분의 0.2407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107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푸는 연습하시고요. 문제 14번 VSWR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어느 의미인가? 반사가 1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안테나의 정압이다. 잘 정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파가 최소화돼서 안테나의 입력 전력이 안테나에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볼테이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트가 1에 가깝다는 것은 공중에 잘 퍼지는 것보다 실제 안테나의 복사 전력을 가깝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안테나의 선정에 있어서 VSWR이 1에 가까운 것을 선정하면 전력을 잘 송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SWR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좀 적어줘야겠네요. 여기서 볼테이지의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에서 여기 신호가 가서 반사가 돼서 다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신호가 죽은지 안 죽은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 반사에 대한 임피던스 불일치를 나타내는 게 VSW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가 55mm이고 안테나가 75mm인데 정압을 잘 시켜서 반사파가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고 안테나에 그 전달되는 전력 효율이 낮아지고 반사 전력이 커서 RF 매칭이 손상되고 반사 신호로 신호 왜곡이 발생해서 송출 정보를 전송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게 이제 S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과 아웃풋에서 S 파라미터를 별도로 측정을 합니다. 이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S 파라미터를 왜 쓰는 거죠? 이 기존의 이제 저주파에서는 우리가 저주파에서는 이게 파장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쉬웠는데 이 고주파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네요. 고주파는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주파를 잘 한번 측정해 보자 라는 게 이제 S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쓴 걸 다시 쓰면은 A1이 이렇게 입력 측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출력 측에서 들어가는 A2가 있고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A1 입력, 출력 측 입력이라고 할 수 있고 B1은 입력 측에서 반사되는 출력입니다. 출력. B1 이제 출력이라고 하고 이가 2포트도 있고 3포트도 있는데 이렇게 입력에서 입력으로 하는 거를 S11을 입력 반사계수라고 합니다. 입력에서 반사됐다. 입력 반사계수. 그래서 이쪽을 출력으로 보면 S22를 출력 반사계수라고 합니다. 출력 반사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S1에서부터 요 2인데 여기가 이제 프롬입니다. 프롬 1에서 여기 2로 간다. 2. 그러니까 여기서는 A1에서 B2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크게 이 방향으로 한 거고 S12, S12는 2번에서 1번으로 간다 해서 입력 기준으로 해서 A2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B1으로 간다 해서 여기 프롬 여기 2로 생각하라고 했죠. 프롬 2로 생각하시고 얘를 행렬식으로 정리하면은 B1, B2에 대해서 S1은 S12, S2는 S22로 하면은 A1, A2가 있는 거고요. 여기 출력 B1, B2를 놓고 보고 A1 입력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단위는 우리가 SAB라고 하는데 여기를 인풋 입력이라고 했죠. 입력 여기를 출력 아웃풋 이걸 출력으로 보고요. 출력 그랬을 때 얘를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VB분의 VA다. VB분의 VA다 해서 여기 입력 여기 보면 VB가 이게 입력이잖아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다. 그래서 SAB는 VB분의 VA다 해서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식으로 해서 곱해서 풀면은 B1은 S11에 얘랑 이렇게 곱하고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죠. S12에 A2가 되는 거고 B2는 S21에 A1에 더하기 S22에 A2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A2가 여기 보면은 입력에서 A2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 S11은 A1분의 요 B1이 되는 거고 요 S21은 A1분의 B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반대로 만약에 입력식에 A1이 정압이 돼서 A1은 0인 경우에는 S12는
여기 A2가 이항되면 A2분의 B1이 되는 거고 여기 A22도 A2분의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S11은 A1분의 B1, S12는 A2분의 B1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가 그 A1이 입력되잖아요. A1이 입력되면서 다시 여기 보면 B1으로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루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 반사계수, 그래서 또는 입력 포트 반사계수라고 합니다. 입력 반사계수 또는 입력 포트 반사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S22는 요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2에 전압이 들어와서 B2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출력 방향이기 때문에 출력 반사계수 또는 출력 전압 반사계수로 합니다. 출력 반사계수 또는 출력 전압 반사계수. S12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2에서 from 1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에서 1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 이거를 순방향으로 봤을 때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S2에서 A1으로 가기 때문에 역방향 전달계수 또는 역방향 전압 전달계수로 합니다. 그래 전압 기준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S21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 S21은 여기가 프롬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1분의 B2가 돼서 이쪽은 순방향 이쪽 방향으로 해서 순방향 전달계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의 A, B는 VB분의 VA다. 그래서 여기가 프롬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프롬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2는 여기 출력이 됩니다. 출력. 그래서 이 값은 VB분의 VA로 해서 S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S12가 역방향 전달계수다. 역방향. 여기 2에서 오기 때문에 S21은 입력이 1에서 와서 2로 나가기 때문에 순방향이다. 그래서 이 역방향과 순방향을 헷갈리지 말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